통칭 요시와라로 일본 에도 시대 때 생겨난 거대한 유곽촌, 집창촌을 일컫는 말이다. 교토의 시마바라 유곽, 오사카의 신마치 유곽과 함께 3대 유곽으로 꼽혔으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유곽촌이었다. 요시와라는 18세기에 약 1750명의 여성이 살았던 곳으로 일본 전역에서 한 번에 약 3000명의 여성이 살았다는 기록마저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였다. 심지어 1893년에는 요시와라에 무려 9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기록마저 있을 정도이다. 원래는 니혼바시 근처였으나 에도 말기에는 니혼츠미우로 옮겼으며 지금도 근처에는 고급 사창가가 존재한다. 가까운 전철역은 이리야역이다. 이 때문에 현타이토구 센조쿠촌에는 지명 이름에는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그냥 요시와라라고 하면 여기를 가리키는 말로 통한다. 요시와라는 갈대밭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실제 요시와라 유곽터가 설립된 장소가 갈대 천지였기에 붙여진 것이다. 요시와라를 다룬 작품에서 나이가 많거나 성병에 걸려 요시와라에서 쫓겨난 유녀들은 갈대밭이 우거진 강가의 나룻배에서 살며 몸을 판다는 묘사가 많이 나온다. 요시와라는 일반적으로 섹스만 하면 끝나는 뒷골목에 위치한 음습한 이미지를 가진 일반적인 집창촌과 달리 거대한 번화가로서 유곽 외에도 각종 찻집과 음식점, 고급 소바와 초밥 가게 등부터 우키요에 가게, 기모노 가게, 가부키 극장 등이 즐비했다. 전성기 때는 요시와라에서 만들어진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일반 아녀자들에게도 전해져 유행을 타거나 정계, 재계 등 상류층의 사교 장소로 요시와라에 놀러가는 것이 일종의 흥이었다. 이 때문에 오연뿐만 아니라 일반 유녀들도 최소한의 교양은 배울 필요가 있었다. 흔히 생각하는 단돈에 팔리는 싸구려 창부는 키리미세라는 하급 가게에 소속된 유녀, 가시조로였고 최하층은 요타카라 불리는 가게 및 요시와라 거리에서조차 장사를 못하던 신조조차 못될 나이에 매춘에 뛰어들거나 성병 등으로 유곽에서 쫓겨난 길거리 창부였다. 당시 일본은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었기에 요시와라가 생겨나기 전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율락업소는 존재했었으며 교토의 시마바라 유곽은 성질부터 해서 시스템까지 일본 최초의 유곽촌에 가까웠다. 요시와라는 구 요시와라와 신 요시와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590년 8월 30일 에도로 입경하고 1603년에 정의대 장군으로 임명되면서 에도 막부를 창설, 당시 촌구석에 불과했던 에도를 재건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사를 하러 온 남성 인부를 상대로 한 율락업소가 에도 근처에 설립되고 그 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어났다. 막부에서는 이미지 관리 차원 하에 유곽 이전을 종용하기도 했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막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교토에서 유곽을 운영하던 쇼지 지네몬이 유곽 경영인의 대표로 나서서 유곽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해달라는 청원을 냈고 막부도 이를 받아들여 니혼바시 근처에 터를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요시와라 유곽은 1618년 11월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규모가 커졌기에 막부는 요시와라를 에도 외곽으로 옮기라고 명령했고 1657년 3월 2일 메이레키 대화제가 일어나면서 구 요시와라는 전소, 결국 니혼츠제, 현재의 니혼츠미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신 요시와라였다. 흔히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요시와라는 신 요시와라로 에도 시대 말기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메이지 이후에는 오이란의 인기가 시들고 당시의 유녀와 오이란의 뒤에서 연주만 했던 게이샤가 인기를 끌면서 정계와 재계의 중심지도 요시와라 유곽이 아닌 게이샤의 마을인 하나마치 꽃마을로 옮겨갔다. 요시와라 유곽은 침체기를 맞이해 한물 간 것으로 취급되었고 1872년에 마리아 루스오 사건의 영향으로 유녀 해방령이 내려지면서 요시와라는 일반적인 사창가로 전락했다. 이렇게 요시와라는 근근히 존재를 유지하다 1956년 5월 31일 성매매 방지법이 통과되어 1957년 4월 1일에 법이 시행되어 요시와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대신 요시와라에 터는 소프랜드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사창가가 되었다. 유곽은 일본인들이 부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일본인 거류지에 설치한 일본식 성매매 업소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고 유교 등의 영향으로 엄격한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근대적인 형태의 퇴폐적인 전업형 성매매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기생, 축첩 등의 성욕 충족의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개항기를 거쳐
일제 침략기 성매매가 공식화, 공창제되면서 직업적 형태의 근대적인 성매매 지역이 형성되었다. 개항 후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독신 남성들의 수도 증가하였고 이들 일본인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자거나 영세 상인들이었다. 부산 일본인 거류지의 일본인 성매매업자들은 본국에서 창기들을 모집 이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1년 11월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영사 관령으로 공창제 운영에 관한 법규를 만들어 거류지 일본인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는 서울과 그에 인접한 인천에 비해 매우 일찍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병 관리와 세금 징수 등에 있었다. 성매매 영업 규칙은 첫째, 업은 면허지에서만 할 것, 둘째, 업 경영자는 영사관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것, 셋째, 세금을 납부할 것, 넷째, 창기를 바깥에서 보이게 하거나 업 외에서 숙박시키거나 면허 감찰이 없는 부녀에게 좌부를 빌려주지 말 것, 다섯째, 손님 중 돈을 많이 쓰거나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은 곧 경찰서에 신고할 것 등이다. 1900년 부산 영사관은 성매매업자들을 현재의 사하구 신평동 등지로 이전하고 1902년 좌수토원 중구 부평동 시장 부근에서 안락정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대좌부들이 모였다. 이것이 조선에서 첫 유곽 집창지역의 출현이었다. 이 유곽은 시가지 팽창과 함께 중심지로 편입되자 1907년에서 1912년에 걸쳐 녹정 현 충무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유곽의 동향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업이 부산의 여러 지역에서 번성하였다. 일제강점기 유곽 설치 초기에는 대좌부업자나 창기나 유곽 출입자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나 점차 조선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상과 같이 일본 근대 공창제는 침략 전쟁과 함께 식민지 등지로 확산되었는데 군인 및 일본인 사회의 성병 확산을 염려하여 정기적 성병 검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성병 검사는 창기만이 아니라 예기, 작부 등으로도 확산되었으나 남성은 늘 검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처음 검사가 시행될 때 매우 폭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 여성들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였다. 이는 보건, 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차원이기도 했다. 1948년 공창제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으로 유곽은 사라졌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